우리 아이들의 거짓말, 그죠? 경험해 보셨죠? 아유, 그럼요. 제 큰애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큰애가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 부모는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 나 기억나요. 기뻐서. 맞아요. 우리 애가 거짓말을 했어, 여보!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던. 네네네. 참, 남이 보면 정말 웃기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한번 경험해보고, 그거는 이제 오히려 몇 번 그러다가 아예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작은 애가 문제인 거죠. 네. 작은 애 때문에 얼마 전에 집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는 매일 거짓말 속에 살고 있죠. 네. 큰애는 학교 공부, 숙제와 관련된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학년이 높아서 그런지 작년보다 올해 부쩍 많이 해요. 그리고 둘째는 정말 그 귀여운 애교 섞인 거짓말, 악의가 없는 그런 거짓말. 네. 뭐 아빠로서 꼭 넘어가죠. 네. 아유, 딸바보.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우리 아이들요, 특히 네. 이 유아계 아이들은요, 천사 같잖아요. 그렇죠. 진짜. 근데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입에서 싹 거짓말을 하는데 네. 이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경험하시죠? 사실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애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 근데 지금 두 분 말씀만 들어도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유아기의 거짓말은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거짓말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지만 실제로는 지어낸 이야기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판타지 세계에 살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짓말 중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어떻게 현실과 가상 세계를 이렇게 잘 조합했을까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7살 아이예요. 근데 금요일 날 귀가지도 시간에 선생님이 얘들아 주말에 잘 지내고 월요일 날 만나자 하는데 아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선생님 저 월요일부터 안 나와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 말하시기도 전에 아이들을 보고 얘들아 나 월요일부터 못 봐. 나 이사 가거든. 그래서 서울로 이사 가거든 하면서 지명까지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친척집 결혼식장에 가는 중에 지하철 탄 거예요. 이 경험이 너무 재미있어서 엄마 서울 가자, 지하철 타자, 이사 가자 했는데 마침 금요일 이후에 토요일 날 서울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순간 얘들아 주말 잘 지내고라는 선생님의 말씀과 자기가 서울로 이사 가고 싶은 이야기를 잘 조합해서 실제로 확정적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아주 인사까지 한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지어내는 이야기의 대가라고 해서 저희가 꼬마 소설가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네, 맞아요. 아이들은요, 발달 단계,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보통 만 3세, 한참 말도 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언어 능력에 유희를 즐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아이들은요, 시제 구별을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과 지금 현재 있는 일을 잘 구별을 네. 못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칭찬 받았어? 그러면 받았어. 뭐 오늘도 이게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도 많을 수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한 만 6살쯤 되면 아이들은 시제도 구별하게 되고 또 옳고 그름도 알게 되거든요. 이제 이때 거짓말을 하는 거는 반드시 이유를 잘 찾아보고 또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부모의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요, 이 아이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의 유형을 또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뽑아갖고 와봤어요.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망형. 나 아이스크림 네. 3개 먹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 시기에 반장이 되고 싶은데 나는 반장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나 오늘 반장 됐어. 그래갖고 또 이 엄마가 또 다 그냥 모든 사람한테 반장 됐다고 알렸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떨 때는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나는 이런 것을 바래.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난 이런 것을 소망해.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요즘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점점 종일반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5시 이후가 되면 한 친구 이제 귀가 지도를 하거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얘들아 나 우리 엄마가 데리러 온댔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친구들이 얼마나 지금 엄마가 보고 싶고 나도 데리러 왔으면 하는 소망이 가득한데 그걸 이제 정말 우리 엄마가 데리러 온댔어로. 그래서 선생님 보고 가장 이제 편을 들어줄 것 같은 선생님 보고 선생님 우리 엄마가 오늘 데리러 온댔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댔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럴 때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진위 여부는 가리지는 않지만 이런 유사한 그럼 또 옆에 친구도 저는 할머니가 데리러 온댔다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이가 뭔가 원하고 바라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될 땐 되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데리러 오실 때는 엄마들께서 미리 전화를 주시거든요. 근데 아니거든 이런 얘기하면 정말 아이가 망신이고 체면이 정말 깎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분명히 체면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엄마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너의 마음을 선생님이 읽어주고 있단다라는 거. 데려다 줬으면 엄마가 이렇게 데려다 주고 또 데리러도 오셨으면 정말 좋겠군요. 그러면은 그닥 그걸로 아이는 인정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안아줄게. 그 다음. 토닥토닥토닥. 그 다음은 그리고 쳐다보면서 괜찮아? 네 선생님. 이게 아이들의 거짓말 치유법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유아기 때는 너의 마음을 알아줄게, 내 마음을 읽어줄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차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형이었고요. 두 번째는 현실 회피형. 내가 안 그랬어요. 야, 이거 많습니다. 딱 잡아떼는 거죠. 네, 딱 잡아떼는 거죠. 네. 큰애가 딱 저 현실 해피형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인가 수학 문제집을 이렇게 푸는데 요새는 초등학교도 정답만 적는 게 아니라 그 풀이 과정까지도 다 이렇게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뺏겼다. 정답을 뺏겼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잖아. 물증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똑같은 문제를 냈어요. 한번 다시 풀어봐라. 그런데 못 푸는 거예요. 고도의 방법이다 그러면 못 푸는 진짜.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도 거짓말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또 욱하죠. 네, 그때 커서 뭐가 그러니까 하지 못할 말도 커서 막 뭐가 하면서 될래? 그가 뭐가 될래 거짓말하는데 공부 잘해서 뭐 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와이프가 또 아내가 혼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 하니까 제가 좀 김재철 변호사 케이스는 사실 이렇게 정답을 베낀 것도 잘못한 일이고 네. 거짓말을 한 거고 했는데 자백을 안 했어요, 또? 너 거짓말이지 했는데 아니라고 또 거짓말을 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말 이게 열이 이게 열리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다른 거보다도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답을 베껴 쓴다든가 또는 동생을 때려놓고 안 네, 때렸다든가 맞습니다. 이런 네. 식의 거짓말에 드는 부모가 굉장히 참기 어렵다고 네, 화가 나죠. 있어요. 화가 나죠, 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조금 이건 좀 도덕적으로 얘가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되겠다는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부모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렇게 순수하고 천진난만했던 그런 애가 갑자기 그런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범죄인 취급하다시피. 그렇죠. 굉장히 아까도 그런 이런 네.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변호사라 그런갑다. 아, 그러니까 네. 지금쯤 그렇겠지만 그럼 그걸 저가 더 못 참. 그래서 네.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네. 근거를 막 찾는다고요. 증거를 그렇죠. 막 찾고 물증을 잡아요. 추궁을 하고 예. 맞아요. 이게 약간 형사와 용의자 같은 관계죠, 아,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용의자가 처음부터 제가 잘못했거든요. 이런 경우 좀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궁지에 몰리면 끝까지 자기가 안 그랬다고 자기 보호를 기본적으로 하게 맞아요. 자기 보호 본능이 되거든요. 있으니까. 그럼 이제 부모는 그것을 더 밝혀내기 그렇죠. 위해서 더 추궁을 하게 되고 발본색으로 이게 이제 해야죠. 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한테 그러고 나서 부모가 꼭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면 안 때릴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 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하면 또 솔직하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말하죠. 문제는 듣고 보면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듣고 보면 그러니까 안 때린다고 했지만 이게 너무 큰일이니까 부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뭐 3대만 맞아, 2대만 맞아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추궁을 당했고 굉장히 궁지에 몰렸고 결국은 잡아 떼다 나중에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의 약속을 안 지키고 결국 종지부는 매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걸리면 안 되겠다 앞으로. 그렇죠. 그런 생각이 생겨요. 이야.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절대로 걸리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아이를 맞았어, 나 때웠어. 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을 맞은 거를 대가를 상쇄를 치렀다고 해버리니까 생각해요. 네,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 끌기형. 내 친구가 때렸어요. 이게 뭐죠? 딱 둘째예요. 저희 둘째. 6살인데 어린 집을 제가 한 4시 반, 뭐 일찍 오든 5시 이렇게 데리러 가요. 가면은 아빠 반기면서 뭐 가방을 들고 저하고 이렇게 아빠 저희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꼭 친구 누구누구가 친구 이름 또 특정을 시켜요. 특히 남자애를. 뭐 도훈이랄까 이런 애가 점심 먹는데 갑자기 나를 때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나쁜 아빠 내가 이놈할게 혼내줄게 하면은 신났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 알죠. 근데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나가서 선생님한테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대요. 재영이가 먼저 했대. 둘째가 먼저 때린 적은 있어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받고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냥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랬어 우리 이쁜 딸내미는 누가 나쁜 놈 내가 가서 아빠 내가 가서 이놈 혼내줄게 그래서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이쁘잖아 예, 그냥 귀엽잖아요 예. 아까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 다 알게 됐는데도 해도 또 나중에 잠잘 때나 밤 되면은 아빠 나중에 아까 얘기한 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래서 아빠 안 맞았어. 아, 지가 그건 안 얘기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그게 또 이쁘잖아요. 또 그러니까 참 그래서 문제가 그냥 많네. 넘어가요. 어차피 또 그때는 관심을 끌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김재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그 둘째 딸은 무지하게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관심이 사실은 네네. 넘치고 넘치는 아이라 네네. 관심을 더 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보다는요. 관심을 너무 오버해서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응 방식이 너무 과잉 반응을 하니까 아, 그래요? 아이가 더더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막 그렇죠, 그렇죠. 누가 뭐 그렇죠, 우리 딸을 막 이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김재철 변호사 딸내미는 아빠가 과잉 반응하는 걸 안 하면 줄어들 거고요. 근데 또 어떤 아이는 정말 관심이 필요한 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쳤어요 이랬는데 뭐 어머 이러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다음부터 자꾸 그 방법을 쓰는 거죠. 사실 이제 물론 거짓말이라는 마지막에 드러나는 행동은 교정이 돼야 되죠. 그것을 어떻게 그냥 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마다 거짓말을 하는 원인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제 관심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은 그 관심을 받고자 하는 민면의 마음을 잘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과시형. 나는 집에 더 좋은 거 있어. 어머, 어떡해. 이게 도훈이야. 이게 학교에서 화분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키워. 근데 화분이 이제 꽃이 죽었어요.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근데 친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야, 우리 집이 이만큼 컸어. 봐. 대박이지. 이러면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훈이가, 야, 난 그때 준 나무 있지? 우리 집 천장에 다 지금. 와, 그랬더니 얘가 이제 또 애 엄마가 이제 학교 데리러 갔더니 그 친구가 용빈이라는 친구가 쫓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머니, 진짜 집에 그때 화분 그 나무 천장에 다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그러니까 아니 엄마 우리 집 막 거실에 그 큰 나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있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아이 엄마가 애가 거짓말한 걸 눈치채고 일단 애 친구 앞에서는 그렇죠. 그냥 넘어갔어요. 네네. 그래 갔다 와서 거짓말한 걸 추궁을 했죠. 아니 나는 거실에 있는 나무랑 착각했어 엄마. 이게 또 거짓말이잖아요. 변명을 예. 그러니까 너 또 거짓. 그러더니 애 엄마가 탁 오더니 너 들어와 이라고 나는 이미 몽둥이를 꺼냈습니다. 들어와 이랬더니 애 엄마가 너 거기서 애 엄마가 잘못한 것도 너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때릴게. 이런 거야. 근데 예? 이라고 얘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다 거짓말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때린다 하니까. 네. 근데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거짓말을 한 건데 아까 얘기했던 거 너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대 맞아라.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부모인 우리가 널 잘못 키운 것 같다. 너한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널 키웠길래 너가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할까 생각해보니 우리 잘못인 것 같다. 네가 아빠를 때려라. 몽둥이 준 거예요. 자라. 아빠 때려라. 엎드려 뻗치. 근데 얘가 들었어. 내가 어떻게 아빠를 때려라고 막 울죠. 그러면 못 때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엄마 들어오라 그래. 엄마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나는 엄마를 세대를 때리고 엄마는 나를 세대를 때린 거야. 애 보는 데서. 역시나 마누라가 쉽게 때리는지. 그 감정 실렸어. 무슨 다른 감정이 실리는 것 같아. 애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이상호 씨랑 개인적인 평소의 감정이. 때리고 있다 그러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일을 치르고 우리 딴에는 정말 난리가 났던 거예요, 집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근데 너무 세게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애 보는 앞에서 좀 충격을 줘서라도 야, 이게 정말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거짓말이라는 게 정말로 나쁜 거구나. 라는 충분한 자극을 주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너무 큰 충격이 같은데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안 합니까? 지금 뭐 안 한다고는 합니다. 고쳐졌는지 어쩌는지는 지금. 근데 사실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하고 나서도 이게 그래서 난 사실 이 프로그램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 박사님한테 항상 물어보거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잘 된 겁니까? 어쩌는 거.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있어서 너 거짓말을 했지? 이렇게 하면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부모나 선생님이나 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나쁜 의도를 갖고 한 것만이 거짓말이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는 거짓말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너 거짓말했지 그러니까 대답은 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난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거짓말이라는 단어보다 네, 사실보다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는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아. 뭐 이렇게 과장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면 문제가 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허풍을 떠는 거예요. 뻥을 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나 이거 있다, 나 이거 된다, 나 이거 할 줄 알아, 나 그거 벌써 몇 번이나 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근데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너도 알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대요. 친구들한테. 그러면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부러워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논리가 딸려가지고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럴 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엄마 아빠가 막 서로 이제 충격요법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물론 아이를 때리지 않는 건 정말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는데 이제 또 한편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기억하는 정보가 너무 무섭고 극단적이고 충격적이었으면 그것을 각인을 시키긴 해요, 뇌에. 네. 근데 각인을 시키는데 이것이 두려움을 동반한 정보로 각인이 되면 다음번에 아주 유사한 상황이 됐을 때 뭔가 자기가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좀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가 합리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두려움이 확 올라오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내지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그냥 일단 빠져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너무 부모가 강렬한 그 감정을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네. 그때 합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맞는 게 초등학생들은 더 인지 기능이 많이 발달을 해서 앞뒤에 맞게 설명을 좀 해주면 잘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런 도덕관, 윤리관은 반드시 제대로 제때 가르치셔야 돼요.
어떻게 이제 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되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정말 생각하지 않게 어른들도 거짓말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예를 들어 뷔페 식당 같은데 일정한 그렇죠. 나이가 되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꾸 나이 속이라고 하는 너 거예요. 6살 해, 6살 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목욕탕 갈 때 나 그게 제일 싫었어. 저 지금 해요, 지금. 지금. 동네에 목욕탕 있는데 어른이 6,000원이고 네. 6세까지가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6,000원 내고 들어가지만 작년까지 3년을 너는 6살 해. 아저씨가 물어보면은 너 6살로 해. 그래가지고 10,000원만 내고 목욕하고. 네. 그래서 3년을 했어. 이런 건 뭐 거짓말을 가르친 꼴이 네, 돼버리네. 그리고 왜 이제 그러니까요.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친구가 띵동하고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미안하다.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못 놀겠어. 다음에 와라로 보내면 되는데 없다고 한다고요. 우리 없어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애가 듣고 있는 거야 맞아, 방에서. 맞아. 근데 엄마는 물론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이한테 가는 어떤 메시지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동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죠.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거는 생활 속에서 부모가 거짓말을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 되니까 거짓말을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쉽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 자체가. 그러네요. 네. 사실 똑같은 거짓말도 아까 그 선생님 말씀처럼 애가 예를 들어 조금 적극적이고 활달한 친구와 안 그러면 좀 세심하고 소심한 친구와 이런 아이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나이대에 따라서도 대응을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달라진다는 거. 근데 이것만은 그래도 꼭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거 없을까요?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유아기 때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데요. 글쎄요. 또 나실 수 있으니까 잘 들어요. 주변에도 전파해 주세요. 사실 아이들의 거짓말은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거짓말이에요. 근데 참말과 거짓말 사이에도 또 다른 말이 있는 것이 아이들의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이들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과 어른들, 부모님께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만 가지고 결론적으로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잘못됐고 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린 나이에서는 그 아이 마음을 읽어주는 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또 아이는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도 언어적인 표현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식의 표현으로 말꼬투리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또 반성해야 되는. 네. 그러면 딸이 아빠 누가 나 때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를 해야죠. 네. 한번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너 아빠 보기에는 너가 때린 것 같지 않은데, 너가 맞은 것 같지 않은데, 응? 경찰서 갈래? 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오늘 공부를 많이 해서요. 제가 퀴즈 하나 내려고 해요. 아, 그래. 무슨 퀴즈냐면요. 두 분은 하얀 거짓말이 우리 보통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의의 의도를 선의의 갖고 의도. 하는 거짓말을 네.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 얘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이랑. 예를 들어서 외할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을 때 도저히 그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었어. 근데 외할아버지가 찾는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이 한국에 있으면 구할 수도 없었고 그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지만 아빠가 찾았다고 거짓말을 했어. 이런 거짓말은 난 괜찮다고 생각해. 네. 그렇게 근데 얘기해. 한편으로는 또 네. 선의의 거짓말을 그렇게 용인을 해주면 한편으로 그게 또 애들한테 정당화되지 않을까? 자기 거짓말에 대한, 아기에 대한 네. 거짓말. 그러니까 너 왜 거짓말했어? 아니야, 아빠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야. 나의 의도는 이렇게 했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또 변명거리가 되지 않을까? 네. 라는 또 우려도. 네, 이 선의의 거짓말이요. 딱 두 가지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네, 두 가지 경우가 뭐냐면 하나는요. 상대의 마음을 잘 받아주고 배려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았는데요. 저한테 아주 날씬한 이 스키니 바지를 누가 줬어요. 안 맞죠, 저랑. 근데 준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했을 때,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살 빼서
잘 입을게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받는 거.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 허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상대에게 희망을 줄 때. 아까 외할아버지 케이스도 그런 거고요. 또 아이가 좀 하위에 속하는 성적을 갖고 있는데 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명문대 갈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열심히 해봐 이래야지 좀 힘들게 만찬대서라고. 네가 그래 공부해가지고 무슨 백날 해봐라.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상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할 때는 선의의 거짓말도 이게 허용이 된다. 이걸 꼭 거짓말이라고 하긴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이 아니긴 하지만 더 큰 좋은 의도가 있는 경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 물론 허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 행위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진솔한 사람이 될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우리 현명한 부모가 되기를 다들 부탁드립니다.